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제20차 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내 시진핑파와 반 시진핑파 간 벌이는 권력 투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농락당하는 이는 관료들입니다. 시진핑 대신 책임을 지고 좌천되거나 지위에서 물러나는 관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가양식물자비축국 국장인 장무펑이 비리로 물러났습니다. 또한 외교부 차관으로 시진핑의 친러시아 외교를 지탱해온 러이청이 국가라디오 TV총국 부국장으로 좌천되거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로 다음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천취한거가 당 중앙농촌공작지도소조 부조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반부패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관료들을 비리 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줄줄이 배제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관료들의 좌천이 잇따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료들이 시진핑을 바짝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등을 돌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시진핑의 3연임 야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는 국가양식물자비축국장이자 동국당 위원회 서기 장무펑이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6월 22일까지 26명의 관료의 부패 문제를 발표했으며 이 중 장무펑을 포함한 16명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10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장무펑은 1960년생 산둥성 출신으로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산둥성 부성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2월 중앙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거쳐 국가양식국장이 됐습니다. 장무펑은 시진핑의 아내이자 산둥성 출신인 펑리위안의 추천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3월 국가기구 개혁으로 국가양식국은 폐지되고 새롭게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이 신설되면서 초대 국장 겸 서기로 발탁됐습니다. 그는 중국의 식량 비축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으면서 식량 창고의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식량 안전 문제를 중시했고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은 식량 비축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부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식량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정상적인 국제시장의 식량 사재기 문제와 실구 사태로 유통이 끊기는 가운데 식량 비축령에 따른 식량 가격 급등과 부족, 관료의 식량 횡령 문제가 중국인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시진핑의 식량 비축 정책은 실패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장무펑의 비리 부패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5월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 양식물자 비축 하이테크 인력 흥량 흥비 공작 경험 교류회였습니다. 이 교류회에서는 식량 창고 관리 강화와 대국 비축 강화 캠페인을 내걸었습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19일에 걸쳐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중앙순시조가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의 조사에 들어간 것은 장무펑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부총경리, 중량집단 총회계사, 국가식량국 전 국장, 푸젠성 식량국 부국장, 장수성 식량물자비축국 부국장 등이 줄줄이 비리로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10건의 식량 구입 판매에서 전형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베이성과 산시성, 충칭시, 원난성 등 식량 비축 당국과 관련된 기업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지방은 모두 시진핑파 관료들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장무펑 관련 사건은 반시진핑파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짜고 시진핑파를 몰아내기 위한 권력투쟁의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권력 장악을 위해 국가기구 개혁을 진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관료들을 발탁해 대약진 운동형 정책을 여러 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을 열거해보면 첫 번째 인물은 리진자오입니다. 2017년 시진핑이 내세운 화장실 혁명은 중국인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그 임무를 당시 국가문화여유국 부국장이었던 리진자오에게 일임했습니다. 이 정책은 깨끗한 화장실을 3년 이내에 5만 7천 개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년 만에 7만 개를 만들면서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광객도 가지 않는 가난한 농촌 지역에 물과 전기도 사용할 수 없는 겉모습만 번듯한 화장실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갑자기 리진자오는 비리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 4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 혐의인지는 명확히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진자오의 비리는 시진핑에 발탁되기 전 광시장족 자치구 관료 시절에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장실 혁명의 실패를 흐지부지하기 위해 리진자오를 비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푸거운입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급사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도 시진핑이 맘에 들어했던 관료로 PCR 검사 이권에 연루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건이 제로 감염자 정책뒤에 있는 이권, 비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천취안궈입니다. 천취안궈는 시진핑이 가장 맘에 들어했던 관료로 신장 위구르 관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서기 자리에서 좌천되었습니다. 당 중앙농촌 공작지도소조의 부조장이라는 한참 아래 직위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두 자치구 서기라는 화려한 행정 경험으로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입성이 확실시 되던 천취안궈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좌천한 것은 시진핑의 위구르 정책이 당내에서 실패로 결론나면서 그 책임을 시진핑 대신 짊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교부 차관이자 차기 외교부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던 러위총도 6월 14일 갑자기 국가라디오 TV총국 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진핑의 친러 외교 노선을 지탱해온 외교관이 좌천된 것도 시진핑의 친러 외교가 당 중앙에서 실패로 결론나면서 그 책임을 러위청에게 떠넘긴 셈이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시진핑이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인사했을 때도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평소의 문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워처들은 이를 중국의 친러 외교노선 수정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진핑파 관료들이 연이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다음은 어느 관료가 재물이 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제로 감염자 정책을 끝까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하이시 서기인 리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나라의 정치적 보이콧에도 굴하지 않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시 서기 차이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이 공안부에서 유일하게 신뢰한다는 공안부 서기인 왕샤오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공안부 내에서 반시진핑파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2019년 공안부 조직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공안부 감찰국이라는 공안 내부 및 당내 반시진핑파에 대한 감시 강화 부국을 신설했습니다. 당시 왕샤오홍은 국장 자리에 올랐고 2021년 11월에는 공안부 당위원회 서기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왕샤오홍이 비리로 추궁당한다면 시진핑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진핑파가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타깃은 왕샤오홍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진핑이 자신의 세력을 되살릴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 투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많은 관료들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시진핑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3연임에 성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